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최근 삼성 SDI가 역사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주도적 흐름에 많은 영감 그리고 상상력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방송은 삼성 SDI가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상승한다는 논리를 주제로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본격 방송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강의는 일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3시간 진행하고요.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리베라 호텔 2층에서 개최가 됩니다. 참가비는 2만원이고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삼성 SDI,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오르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역시 유럽발 모멘텀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간략하게 읽어보면 유럽 탄소 규제가 내년 이후부터 이제 본격화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2차 전지가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라고 봐야 되겠죠. 여하튼간에 유럽발 어떤 신선한 상승 모멘텀이 제시됐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유럽 비중이 거의 한 80% 육박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내 최선호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동시에 이제 삼성 SDI가 같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도주 논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잠시 후에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삼성 SDI는 지수 부담이 작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시가총액이 350조가 넘죠. 353조 4조 정도 되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한 18조 정도 되고, 삼성전자는 지금 발행 주식수가 한 60억 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6,800주가 되니까 게임이 안 되죠. 삼성 SDI가 크게 오른다고 지수에 부담을 안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삼성전자 코스피 200 30% 룰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30%캡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스피 200 내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0%가 넘어가게 되면 못 사게 하는 그런 제도죠. 작년 6월서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르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역시 삼성 SDI는 이제 그거로부터 이제 자유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2차전지 관련주를 보면 지금 오타가 났어요. LG전자가 아니라 이제 LG화학입니다. LG화학, 일진머티리얼즈, 포스코 케미컬인데, 여러분들 이제 제 방송 들으면서, 제 방송은 무조건 100% 신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도주 논리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 LG화학도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 포스코 케미컬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도주 논리에 근거한다면 역시 삼성 SDI 쪽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체험 VIP 관련해서는 저희는 철저하게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제 방송을 들으시면 그런 내용인데 좀 깊이가 있고 좀 더 확장이 됐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이제 정보 추천해 드리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위해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살갑게 많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 보면은 이제 유럽발 모멘텀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된다고 보는데, 맨 아래 보시면 이제 이번에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GM과 포드를 합친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록했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2020 그린딜 정책이라고 있어요. 이게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정책이라는 것이죠. 2021년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1년 후기 때문에 얼마든지 1년 후에 미래 가치를 미리 선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중간에 보시면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보수적인 시각에서도 대략 한 26%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이제 화면은 사실 2차 전지 시장은 중국이 가장 크죠. 전기차든 2차 전지 시장이든 중국이 가장 크다고 그러는데, 중국에는 이제 150개, 한 200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중국 배터리 시장이. 중국에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진입했던 LG화학을 비롯해서 중국 시장에 진입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은 별로 힘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공급 과잉과 함께 내년도서부터는 이제 정부 보조금이 폐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줄줄이 이제 파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이번 기사는 이제 3위 업체죠. 3위 업체 워터마가 결국 파산 절차를 밟는다라는 내용인데, 우리 업체들, LG화학이라든가 이제 삼성 SDI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조금을 많이 지급했다는 것은 중국 시장에서 뭐 흔히들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여튼 중국 그 주요 기업 업체들이 이제 파산이 줄줄이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어떤 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해석을 해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유럽 주요 국가 자동차 시장 현황을 보면요, 독일이 회색이 이제 2018년도고 이제 파란색이 2019년도죠. 55% 정도 증가를 했고, 노르웨이가 9.6% 전년 대비해서, 영국이 21%, 네덜란드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뭐 146%나 급증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34%, 그리고 스웨덴이 40%인데, 이것도 역시 그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고, 우리가 흔히들 자동차 이제 내연기관이라죠. 내연기관. 기존에 우리가 휘발유, 경유로 움직이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피스톤 운동에 의해서 이제 작동이 되죠. 그런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에 근거한 이제 모터에 의한 그 내연기관이거든요. 역시 구경제와 신경제 간의 어떤 그 충돌이고 전쟁이고 결국은 신경제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역시도 사실 어떤 그 시대적 흐름이고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그 중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혹은 2차 전지, 뭐 통틀어서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라고 하죠. 전기차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과정 속에서 가장 현실적이죠. 지금 여러분께서 자료를 보는 것처럼 실적이 계속해서 바탕이 되고 있고요. 가장 현실적이면서 또 가장 규모가 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삼성 SDI가 역사 신고가를 이제 돌파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흐름이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 시장 점유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CATL이 그 글로벌 1위입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이제 25% 증가했고요. 파나소닉이 일본의 2차 전지 배터리 어떤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조금 더 못 미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파나소닉, 그 다음에 BYD, 이것도 역시 그 중국 업체가 되겠고요. LG화학이 10%고요. 그 다음에 AESC, 이것도 이제 그 중국 업체입니다. 3.9%.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 SDI, 그 SK 이노베이션, 여러분들 그 제가 주가까지는 안 보도록 하겠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 역별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외되는 모습인데,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가치는 계속해서 1등 기업으로 매기가 집중되고 1등 기업으로 그 간접이든 직접이든 투자 금액이 계속 몰리는 그런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죠. 삼성 SDI의 그 EV용, 전기차용 전지 연간 매출액 전망인데, 빨간 선에서 보다시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이 앞서도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유럽 시장이 어떤 그 결정적인 도화선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역동적 주가 흐름. 우리가 이제 삼성 SDI가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오를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 세 가지 논리. 첫 번째가 유로발 모멘텀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삼성 SDI 주가가 굉장히 역동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 거죠. 위의 차트는 이제 삼성전자고요. 아래 차트는 삼성 SDI인데, 지금 이제 제가 화살표 표시, 지금 보이시죠? 커서가 보이시죠? 지금 삼성 SDI가 역사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구간은 삼성전자가 역사의 고점 돌파하는 그런 위치하고 좀 역사의 고점이라보다 다중저항선입니다. 역사의 고점은 이제 한 57,000원이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다중저항선을 돌파하는 그런 시점과 일치한다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는 여하튼간에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역사적 고점을 요번에 돌파한 거죠. 신고가를 돌파하고 삼성 SDI는 월봉상 굉장히 많이 다졌다가 지금 일봉 차트인데 월봉으로 보면은 박스권 형태야, 박스권 형태. 박스권 상태에서 이제 급격하게 여타 이제 그 상승 모멘텀과 함께 강렬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물린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그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4차 산업이 또 요구하는 가치는 바위가 뜨고 낙엽이 가라앉는다. 즉 무거운 대형주, 주도주들이 고가주들이 올라가고 상대적인 것들은 못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장세입니다. 시가총액 절대 1위가 되죠. 삼성전자가 오르면 삼성 SDI가 오르고 하이닉스가 오르게 되면 지수는 이제 크게 오르겠죠. 그런데 반대적으로 이제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장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설픈 묘수라든가 잔수 뭐 이런 것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지금 상위 1위서부터 이제 그 30인데, 예, 지수 부담으로부터 이제 자유스럽다고 보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353조가 되겠네요. 그리고 삼성 SDI는 이제 18조 한 3천억 정도, 16위가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흐름이라면 4차 산업혁명과 정확히 어떤 그 궁합을 같이 한다고 이제 봐야겠죠. 이렇다면은 최소한 25조에서 뭐 30조 정도, 그 이상도 우리가 넘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또 실적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지만, 올해 이후부터 어떤 그 중대형 2차 전지 관련해서 본격적인 어떤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하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빨간 선에서 영감을 얻으라는 얘기 뭐냐면, 빨간 선이 지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2개거든요. 보면은 공통점이 다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겁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LG 생활건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SDI가 이번에 역사적 좀 돌파하고, 카카오는 이제 뭐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 연두색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역사적 최고점이 18만 원입니다. 지금 역사적 고점 바로 아래에 와 있어요. 이것도 카카오가 시사하는 바도 굉장히 큽니다. 네이버는 이제 우리가 이미 잘 알려진 회사죠. 물론 이제 카카오도 알지만, 하지만 카카오는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실적 모멘텀이 없거든요. 올해부터 이제 가능하다고 보이고,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커뮤니티 플랫폼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많은 상상력들이 반영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겠고요. NC소프트도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주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적 고점을 돌파 못한 것, 특히 역사적 고점 한참 아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가 많고요. 이 4차 산업혁명 흐름에서 철저하게 소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삼성 SDI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캡처를 잡은 겁니다. 오늘도 제가 자료 만드느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매출 구조를 보면 소형 2차전지가 42%, 소형 2차전지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1위입니다. 세계 1위죠. 지금 LG화학과 삼성 SDI를 합하면은 거의 한 70%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소형 2차전지가 42%, 중대형 2차전지가 33%, 전자 재료 사업을 하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소재 재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 23%니까 삼성 SDI는 전자 회사, 2차전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소형 2차전지를 의미하고요. 다음은 이제 중대형 2차전지, 자동차 2차전지, 요거는 이제 그 ESS라고 하죠. 에너지 스토리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ESS.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소재, 이렇게 4개 사업부로 이제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이제 그 삼성증권 자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같은 계열이니까 제가 그래서 삼성증권을 삼성 SDI 자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삼성증권 자료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보도록 하죠. 2018년도에 이제 7,150억에서 2019년도 작년에 5,200억으로 많이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이 지금 9,000억이 넘어서요. 이러면 실적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죠. 거의 퀀텀 점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대형주가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제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대략 한 40% 정도 증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2021년도도 거의 한 1조 한 5천억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이죠. 만약에 이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일치한다면 우리가 이제 앞서 시가총액을 봤죠. 18조 한 3천억 정도인데 25조 혹은 30조 그 정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분기별 실적인데 분기는 이제 우리가 일단 그 패스하고요. 전지를 보면 전체 매출액이 이제 130조거든요. 10조 단위니까 130조고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전지 매출액이 10조예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그 매출액 구성을 보게 되면 전지 분야가 70% 넘죠. 그러니까 삼성 SDI는 전지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검정선 화살표를 표시를 했는데 2019년도에는 지금 2차 전지죠. 자동차용 2차 전지와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죠. 예, 적자였어요. 3,600억 적자인데 올해 예상이 지금 1,000억 정도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자를 보다가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되는 이제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동이 어떤 파동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그 양호한 위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2021년도 내년 같은 경우는 한 5,100억 정도를 5,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도 역시 이 정도로만 간다면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LG화학입니다.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LG화학이 전체 매출액이 320조거든요. 320조, 327조인데 전지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140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4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 SDI하고 이제 LG화학은 게임이 안 되죠. LG화학은 여전히 이제 그 석유화학 분야라든가 첨단 소재 분야 이런 쪽에 이제 비중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잠시 후에 비교 차트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위에 차트가 이제 LG화학이고 아래가 이제 그 삼성 SDI거든요. 삼성 SDI는 이번에 역사의 고점을 돌파했죠. 월봉입니다. 그런데 LG화학은 역사의 고점 한참 아래에 있어요. 이게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본다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LG화학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물론 이제 100%는 아닙니다. 뭐 주식이라는 게 절대적인 건 없지만 제 얘기를 듣고 삼성 SDI로 갈아타는 게 삼성 SDI가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 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지금 삼성 SDI를 포함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강연에서 이제 많이 풀어낼 거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석을 바라고요. 시대적 주도주는 가장 먼저 같은 반열, 즉 같은 테마라든가 업종이라든가 뭐 그런 분야에서 가장 먼저 역사 고점을 돌파한 종목이 주식이 주도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는 국면을 최초였던 그 역사적 국면을 돌파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지금 흐름으로만 봐서는 사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좀 더 낫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00점 만점이라면 삼성 SDI를 빼고 100점 만점이라면 예를 들어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한 80점이라면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한 65점, 7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진 머티리얼가 훨씬 낫습니다. 먼저 가격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저점을 높이면서 기간 조정을 충분히 시키면서 이평선의 어떤 그 배열도,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 혼조배열이냐, 배열도죠. 그 다음에 이동평선의 결집도, 이평선의 이제 밀집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이죠. 하여튼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것은 수급의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질 머티리얼즈가 훨씬 난데, 한편으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보면은 일지 머티리얼즈에 비해서 한참 더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고요. 또 많이 빠지고 뭐 이평선의 결집도, 배열도, 방향성도 많이 떨어져요. 그러나 좀 길게 본다면 역시 포스코 케미칼은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포스코 케미칼은 낮아요. 뭐 낮고 그다음에 일지 머티리얼즈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은 모기업이죠. 포스코라는 모기업이 백그라운드가 있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분야에 상당히 많이 지금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증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래로 본다, 길게 본다면 포스코 케미칼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세 종목, 네 종목을 다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의 한 수, 한 종목을 고른다면 결국 이제 삼성 SDI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강연에 혹은 이제 뭐 내일 우리가 또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